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따른 기술주들의 매도,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무려 4%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크게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조차도 당분간은 좋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마주 중에서 최근에 강하게 오르는 테마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그리고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인데, 자, 이들 테마주들은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테마주들, 뭐 사료든 아니면 뭐 로봇든 뭐 등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지만 항공우주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테마주들은 다르다,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다시 매수로 전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도대체 이 외국인들 언제쯤 매수할 것인지, 아니 과연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왜냐면은 주 초반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한 어떤 뭐 신용 물량 털기라든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면 이제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반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걱정거리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99, 그러니까 2%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무려 4.29%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 빠졌어요. 뭐 그 S&P 500 같은 경우도 3%나 하락했기 때문에 뭐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장중에 하락 출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내려서 결국에는 더 많이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정도 폭락이라면은 뭐 곡소리 나오겠죠. 위쪽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식간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을 거고요.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요,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거의 20%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훅 떨어지는 모습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주들 뭐 난리가 아닙니다. 물론 경고들은 있었죠. 이미 경고는 많이들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 라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국내 증시보다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충격을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 전례전례 고개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주가를 끄집어 내리고 있는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금리 관련한 부분이겠죠.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라가는 모습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3월 초에는 1.6% 근방에서 거래가 됐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무려 2배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때 1.6% 정도 국채금리 나올 때도 야, 이거 너무 높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1.5%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이제 빠르다, 그래서 1.4, 1.5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3%가 훅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파른 금리 상승, 즉 빅스텝을 계속 밟아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기술주들의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나스닥의 주가 하락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초에 이제 뭐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0.5%의 금리 인상을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경제 상황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파월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0.5%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5%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 정도까지는 올 것이다. 이거 뭐 언젠가는 가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뭐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기술주들에게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걸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고점 구간까지 진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입이 돼서 생각보다 뭐 금리가 고점이 되게 되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상투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투가 또 금방 진행될 수도 있다. 즉 이번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다 해먹어 버렸다라고 생각된다라면 네,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의 그런 강도는 더욱 세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물가 때문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금리도 안정화된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시기가 과연 언제쯤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내일인가요? 네,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지표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피크치가 이제 나온다, 물가 피크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서 이제 뭔가 좀 한숨 돌리는 상황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조금 약세 국면을 보일 수 있겠지만 주 중후반에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것과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자, 물가도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경기 침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빅스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요, 딸기가 1kg에 만약에 5,000원이었어요. 맛있네 라고 해서 많이 사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갑자기 딸기가 1kg에 9,000원이래요. 그러니까 무려 한 80% 정도 올라간 거죠. 5,000원짜리가 다음날 가보니까 9,000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제 먹던 5,000원에 사 먹던 딸기가 생각나서 지금 9,000원에 사 먹기가 조금 껄끄럽겠죠. 9,000원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사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어제는 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9,000원 너무 심하잖아. 에이, 안 살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세지게 되면,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잘 모르지만 급하게 뛰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들의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감 같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아직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렵다. 더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는 거고요.
바닥 다지기 과정이 시작됐다는 충분한 기술적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많이 하락한다 쪽으로 베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그동안 듣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더 간다, 좋다, 아주 신난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뭐예요? 그냥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 점쟁이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어쩔 것이다 등등의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제는 말을 바꿨죠. 더 빠질 것이다. 근데 전통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공포로 물들게 되면 주가의 반등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가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빠지고 나면 기술적 반등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게 치고 들어간 만큼 세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에 대한 어떤 그런 물꼬를 터주는 바로 그 시기, 그 시점이 어디냐,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단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는 이제 저 자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만약에 하방 쪽 베팅만 아니었다라면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모습이라 주가가 신용 물량만 털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증시가 만약에 4%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가 2% 빠졌다, 1% 빠졌다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빠져 이런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비해서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은 마이너스 4%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5%, 6%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생긴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빨리 투매가 지나가 버리면 일단은 신용 물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 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워낙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빚내서만 투자하지 않으시면 일단은 그냥 눈 질끈 감고 한번 참아보세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올라가는 그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좀 잘 참고 넘어가는 시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투자 주의 딱지가 붙던 테마주들 이번엔 다르겠는가? 뭔 소리냐면요. 테마주가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정책주들 막 움직이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빨간 딱지 붙잖아요. 주의, 위험, 경고 이런 딱 붙으면서 주가가 주춤거리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상황이 번들어지는데 자, 지금 그런 테마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자꾸 순환매를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책주도 움직이다가 갑자기, 저쪽 사료 테마로 움직였다가 식품으로 움직였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항공우주 관련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테마의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항공우주 제조업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에어로스. 로스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에어로스페이스요. 자,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내놨는데, 기존 항공기 사업 영역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인한 화물기 수요가 2~3배 정도 증가했고 등등등. 그 다음에 세계 여행 수요가 증가했고 등등등. 그 다음에 우주 개발 프로젝트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행기의 어떤 제조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선, 우주 개발,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부나, 이제 장기적인 국책과제로 많이 꼽을 수 있는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과학 분야를 이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 이것을 이제 꼽았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관련한 그런 부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조금 강세로 돌아섰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우주항공 같은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뭐 대충 뭐 어느 종목들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현재 나쁘지 않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도 나쁘지 않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좋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겠는데 뭐 어떤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올라가 있다라면 네,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테마를 고르겠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순환매들이 좀 연결돼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자력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주들도 일반적인 테마주와는 달리 장기적 관점으로 유망하다. 지금은 테마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증권사가 미쳤나 생각될 정도죠. 왜냐하면 지금 테마주들이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 관점을 접근하는 테마주. 자, 이런 것은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장기적 네, 테마밖에 말이 안 되네요. 네, 장기적 테마. 네, 아무튼 뭐 장기적 테마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추세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돼요. 트렌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관련한 부분들은 앞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백지화시키고,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이 더 많이 커지게 된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오는 거 있겠죠. 뭐 폐기물 처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 개발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어떤 뭐 설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또 여기다가 수출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라서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원전에 대한 비중을 상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은 중장기적으로 쭉 뻗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일단은 최소한 5년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중장기적이다. 1, 2년 볼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뭐 이런 항공우주, 항공우주 쪽, 우주항공 쪽 테마하고 그 다음에 이 원전 테마는 그냥 일반 다른 테마와는 다르게 더 길게 보는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저도 지금 그렇게 뭐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 2년 정도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업종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올해 들어서만 무려 14조 원을 내다 판 외국인들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 집을 나가버렸네. 자, 14조 원이면 이게 말이 되는 수치가 아닌데 이게 올해 들어서만 지금 뭐 5월달이라고 하지만 지금 꽉 채운 4개월 동안 팔아먹었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 매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위험자산 뭐 회피 현상 뭐 등등등 이런 게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지금 14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여기다가 기관도 같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이번에 올해 들어서만 받아먹은 것들이 뭐 한 20조가 넘을 거 아니에요. 20조가 넘는 물량들인데 그것을 이제 비투로 받아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받아먹고 싶어서 받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물량을 떠넘기면 받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물타기를 했거나 뭐 그런 쪽이 됐을 텐데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자, 지금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은 매도를 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팔아먹고 나니까 더 이상 팔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매도의 주체였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회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분율 자체가 30%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매도 규모를 조금 줄여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월 달에도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9.85%였는데 5월 6일 기준으로 30.09로 약간 매수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를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둔화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증시가 저점권에 진입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대형주 쪽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지수는 반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에 뻥 하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앞세운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린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사기는 해야 돼요. 다시 사들여야 되는 시점인데 저점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떨어진 그 싼 가격에 사고 싶을 테니까 지금 딱 보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바글바글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한 방 크게 때리고 주가를 끌어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변동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저점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점 바닥이 확실히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서서 이야기 계속 해드렸지만 뉴스에서 좋은 얘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더 죽는다, 큰일 났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더 시간이 길어진다, 조정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들. 자, 세상이 이렇게 온통 부정적일 때는 거기와 반대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 나타나는 반등은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금방 봉 제대로 올려놓고 팔아먹은 사람들 또는 매수하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이제 곧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들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자, 그 얘기 해드리면 되겠죠. 자, 증시가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주가는 결국에는 이 하락, 낙폭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반대되는 모습들, 즉 주가의 급등이나 상승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에 나스닥이 무려 4% 넘게 하락하면서 아주 아비규환인데, 자,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그동안 많이 내렸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이제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 쉽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은 좀 다르다. 이쪽 테마는 정책주로 포함돼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떤 테마든지 간에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피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서부터 사부작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원전 같은 경우는 또 테마가 순환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매수합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현재 시점에서는 제법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열리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외국인들도 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기 위해서 흔들어대든 아니면 공매도를 때려서 주가를 끄집어내리든 여러 가지 했지만 어쨌건 다시
사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주가는 빠른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도가 둔화됐기 때문에, 즉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같은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미친놈이 아닌가. 결과가 달라지려면 다른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예요. 즉 수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계속 고점에서 사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자,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그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내가 수익 나는 계좌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모든 것이 생각,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이용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아침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씩 더 잘 참고 기회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오전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